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배재원 PB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후로 갈수록 조금 더 빨간불이 진하게 확인이 되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인트 어떻게 맞춰봐야 될까요? 일단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 새내기주에 대한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볼 겁니다. 쏠림 현상 언제까지 이어질지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일단 첫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PB님께 첫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꽤 오랜 기간 이 두 종목에 저희 이 시간 주목을 해왔습니다. PB님의 의견을 처음 듣는 듯해서요.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계속된 질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쏠림 현상에 대해서 일단 보고 계시는 뷰 공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과 같은 이런 쏠림 현상,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거의 3배가량 오르는 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렇게 모습을 보였고, 이에 더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기관 경쟁률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에 정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수급 쏠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수급 쏠림이 갑자기 일어나서 급상승하는 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급 현상이 집중되는 이유가 현재 시장에 있는 자금이 어디로 정착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건 상장 이전부터도 말씀드렸던 게 이들의 공모 자금 후에 이 공모 자금을 받은 이후의 방향성이라던가 그다음에 현재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는 데에서는 이해가 되고 현재 성장하는 산업에 진입한 상태에서의 향후의 미래성이 정말 보장이 되는데 현재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홀로 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현재 상승 움직임을 과연 이걸 펀더멘털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과 같이 이런 상승하는 모습이 정말 수급 하나로, 되게 개인들의 이런 수급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상승한 만큼 단기적인 낙폭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PB님, 저희 수급에만 집중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수급이라고 본다면 다만 근데 특례 편입에 대한 이슈를 안고 있죠.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 그중에서도 조금 길게 본다는 연기금이 정말 묵직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두 종목을 바라보는 수급의 방향성이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되게 좋은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기금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수급 차원에서는 질이 좋은 수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들의 수급이 그렇다고는 보진 않는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여기서 좀 더 상승을 바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은 향후에 편입 이슈라든지 어떤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불안정하지만 향후에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품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낙관적인 전망만을 생각을 해서 현재 같은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입을 한다라는 부분은 정말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최대한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현재 상황에서의 그러한 부분은 너무 좀 리스크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트 요인들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하창한 본부장님과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역시 이 수급의 흐름의 두 종목 보시면서 그걸 포인트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시장 더불어서 보면 사실 어제도 그렇고 빨간불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약간 불안한 게 거래 대금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발하진 않은 상황인데 새내기주의 이런 쏠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시각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 안에서의 흐름에서의 주목도를 높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 다음 타선에 대한 고민도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12월 7일까지죠. 이제 거기까지 유지가 평균값이 유지가 되면은 결국에 이제 특례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올 거고 이제 그때 이제 물량 맞춰서 아마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담아주고 있는데 아마 이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두산 로보틱스처럼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특례 편입이 되면은 뭐 연기금에 대한 매수, 그다음에 MSCI라든지 뭐 FTSE에 대한 이런 지수 편입에 대한 이런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지금 펀더멘털 상으로는 두 종목 모두 다 뭐 설명이 안 되는 위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연 수급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는 그 편입에 대한 이슈의 논리로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만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 뭐 대부분 특히나 신규 상장 중에서는 이 두 가지 종목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그 기간까지는 추가적인 뭐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 5일선이 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격이 또 많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5일선까지 조정 나오더라도 뭐 두산 로보틱스랑 뭐 에코프로모티 둘 다 한 15% 정도 조정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짧게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 기간에 그 물량은 어디로 향한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두산 로보틱스 보면서 로봇주의 향방을 많이 보실 거고, 에코프로머티 보면서 또 관련주 내에서의 그룹주 내에서의 흐름도 보실 것 같아서 그 조정 기간의 이동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특히 뭐 그렇게 연관성 있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사실 에코프로머티가 올라갈 때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뭐 2차전지가 올라간 게 아니죠. 오늘 올라가는 거는 테슬라에 대한 이슈로 올라가는 거지 에코프로머티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로봇주에서는 레모 로보틱스가 한번 좀 바턴을 받긴 했지만 연속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사실 이 수급들이 그렇게 넘어가기보다는 일단 지수 자체가 일정한 좀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슈나 테마성이 있는 쪽으로 좀 휘발성이 있는 자금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사이에 만약에 주도주가 새로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쪽에 묵직하게 가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뭐 유의미하게 뭐 이쪽으로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뉴스 하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장의 히어로 종목군이 여기에서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시를 기점으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30일 공개된다. 이 모멘텀은 오전에도 알고 있었던 이슈, 일정 변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진입하면서 LNF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호가창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더불어서 셀 쪽까지 오늘 고점 부근에서 탄력을 오후장에 강화시켜가고 있는 구간이라서 연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어받아 주세요. 지금 테슬라발 이슈로 2차 전지가 오후장부터 갑자기 오른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움직임의 의미를 둬도 될지 일단 그 부분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사실 이제 오늘 장 초반부터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그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지만 코스닥 자체는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뭐 테슬라 자체가 일단 4%가 넘게 상승력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투심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직거래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서 좀 주가의 탄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이버 트럭에 과연 얼마나 많이 팔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물량 자체에 대한 그 기대감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 자체도 뭐 최근 한 1, 2년 사이에는 뭐 사실 전기차로 돈을 벌기 쉽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기대감 자체를 상당히 낮춰놓은 상황이고, 아마 테슬라가 노리는 거는 이제 FSD 쪽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차량 같은 경우를 그냥 그거는 이제 큰 마진 없이 팔고, 그다음에 아마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독 경제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자동차 가격이 지금 낮춰질 수밖에 없는 게 뭐 보조금에 대한 부분과 세제 혜택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보조금을 영원히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세제 혜택 같은 경우도 누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그 많은 세금을 어디서 과연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가격이 낮아지는 부분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리튬 가격들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리튬 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0일을 기점으로 한번 요 탄력도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따른 일부 차익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미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한 78% 정도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P나 Q 부분에서의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리튬에 대한 가격 부분에서의 좀 물음표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런 사실 저점에 대한 매수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런 연속적인 흐름들까지 좀 보려면은 적어도 뭐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살펴보면서 P와 Q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짧게도 본부장님 좀 저희 봐주세요. LNF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 만든 양봉의 추가적인 의미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판매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상향이 되면 양극재 공급 규모가 더 확대가 되겠죠. 근데 일단 증권가에서 추산을 하고 있는 거는 직납 공급 규모가 2만 톤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늠이 안 돼서요. 2만 톤 수준이면 의미가 있을 만큼 직납을 하는 건지, 그렇다면 사이버 트럭의 판매가 더욱더 뭐 폭발적으로 상향되지 않더라도 LNF가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갈 룸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뭐 사이버 트럭에서만 2만 톤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모델 Y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것들 포함해서 2만 톤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절대적으로 작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이 기업의 가치를 상승할 정도로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부터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좀 연관성이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더라도 아마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할 확률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들은 좀 일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대구 국가산업단지 2조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확정을 하고 앞으로의 생산 캐파를 좀 늘리는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좀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내년에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예정치고 확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시세나 뭐 내일까지는 좀 연속성 있게 가겠지만 30일을 기점으로는 어쨌든 좀 변동성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신규로 보고 투자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30일 이후의 흐름이 되어야 된다라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관련된 이야기들 피비님과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짝에서 딱 놓고 봤을 때 앞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2차 전지가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서요. 꼭 테슬라 향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오늘 셀 쪽의 흐름도 강하게 오후장에 나타나고 있어서 피비님의 시선에는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장 보면 요즘 소외주가 가끔씩 움직이잖아요. 그런 시점도 동시에 왔다라고 보시는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저는 현재 어떻게 보면 셀 쪽 같은 경우는 테슬라발 호재에 반응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 직납을 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2차 전지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소외주격인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업황의 반등 시그널을 보이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수요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되고, 뭐 소재단에서는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솔직히 그러한 흐름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의 뭐 충전소 뭐 업체라든지 뭐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개월간의 주가가 거의 80%가량 빠졌는데, 여기서 좀 시사해봐야 될 점이 북미와 유럽 쪽의 점유율을 가장 높이 갖고 있는 충전소 업체의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현재 충전 트래픽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그 의미는 전기차 수요가 아직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좀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기차 셀업체라든지 소재업체들이 좀 더 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기업들이 펀더멘털 쪽에서 과연 주가 상승을 받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은 정말 뭐 이런 테슬라발 호재에 따른 뭐 LNF의 상승, 그에 따른 전기차 뭐 소외주들의 상승으로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투자 아이디어를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발 이슈는 뭐 30일 전후로 해서 그 이후까지 계속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잡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소외주 영역에서 뉴스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기술적인 위치를 보고 그 과장주를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고공행진한 추세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 쪽은 무너지지 않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가 볼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린다면 어느 쪽 택하실까요? 저는 두 가지 선택지라면 자율주행 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던 쪽에서 추세가 더 강하다. 네, 가던 쪽에서가 강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종전에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관련된 뭐 칩셋 미디어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업황,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업황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지 없는지인데 2차 전지 쪽은 현재 그러한 모습이 단기적으로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봤을 때는 자율주행 쪽이 좀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강하고요. 여전히 뭐 이러한 상승 국면에서도 자율주행 쪽에 다시 한번 수급이 또 추가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막판에 AS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칩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AS는 뒤에서 좀 진행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렇다면 추세를 모아가고 있는 쪽은 어떻게 봐야 될지 연결해서 의료 AI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가는 종목과 아니면 괴리율이 큰 쪽 이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의료 AI가 갈 때는 시원하게 그리고 조정은 조금 미미했던 섹터 중에 하나라 오늘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피비님과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이쪽은 루니필두로 한 시세의 주목도를 높여도 되는 건지 사실 루니카 코어라인 소프트 MOU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우디발 이슈를 많이 할 때는 MOU의 영향력이 상당히 낮았는데 오늘은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듯 하거든요. 어떻게 추세 흐름이 읽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의료 AI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조금 호재를 살펴보면 최근 미국 10년물 장기채가 지금 4.3% 이하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5% 부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좀 경기에 대한 좀 이런 불안감을 나타냈었는데 이런 국채금리의 하락으로 인해서 기존에 올랐던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의 수급이 다시금 유입이 된 것으로 보여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매크로 쪽이 굉장히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의료 AI의 상승은 물론 펀더멘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겠다. 턴어라운드가 된다. 흑자 기업이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 선두주자가 저는 루닛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필두에 나오는 유럽이라든지 중동 시장에 대한 진출이 왜 현재 이렇게 호재로 작용을 하냐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런 AI 진단 기업들 뷰노라든지 JLK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외에 대한 시장 확장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루닛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미국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유럽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뻗어나가면서 해외 매출의 증가세가 정말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 AI가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단 쪽이 아니라 신약 개발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그 틈새 시장인 이런 의료 AI 진단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정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급 현상이 저는 이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소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세 변화와 더불어서도 의료 AI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도 체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오전부터 시작을 쭉 보면서 사이즈가 큰 종목을 먼저 키워드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은 1위, 2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작은 테마단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쪽을 선정을 많이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의료 AI를 봐야 될지 좀 헷갈려서 본부장님께 좀 정리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대비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빠졌거든요. 이쪽 이슈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건지 그동안에는 다시 한번 주도주처럼 뻗어나가나 싶었다가 오늘의 흐름을 보면 오늘 다른 테마단과 맞물리면서 쉬어가나 싶나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지금 자리에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뷰노가 좀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면 이제 루닛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JLK 같은 경우는 대주주 매도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뷰노가 좀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뷰노의 가격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큰 폭의 상승력이 나오기 그 직전 가격대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고점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하락 부분에서 약간의 좀 추가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본전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생각한 것보다 사실 이제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도 실적을 봤을 때 그 실적의 성장폭이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로 이런 구독 경제화 되어 있는 기업들의 재계약이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마 루닛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전에도 4분기 때마다 굉장히 좀 퀀텀 점프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만약에 흑자로 돌아설게 되면은 이 속도 부분이나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거래대금 자체가 시장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슈단으로 좀 수급이 쏠리게 되면 기존에 올라오던 쪽에서 차익이 나와야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대금 자체가 한정적인데 양사이드가 전부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STO 쪽 관련된 뭐 NFT나 블록체인 쪽 연관된 쪽은 다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대부분이 상한가에 기록하고 거의 다 2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확 쏠리니까 일부 차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변수는 조금 요즘에 최근에 이제 AI 쪽에서 좋은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가장 핵심은 AI 쪽에 대한 이런 반도체 쪽이 꺾이는지 일단 좀 보셔야 되고 일단 그쪽이 꺾이면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차익이 나온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개별적으로는 좋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뭐 MOU 이슈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연속성 있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지역으로 진짜 진출이 확장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좀 단기적으로 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이슈를 좀 잘 추적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의 가속도가 붙는 시기는 결국엔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지 여부는 반도체의 향방과 연결고리 짚고 봐야 된다라는 조언 주셨는데 그럼 오늘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반도체주의 여력은 잡고 있는 상태에서의 돈이 흐름이 나온다라고 저희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HBM 쪽이 약간 쉬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에서 가장 빠르게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HBM3 이 부분 내년에 이제 진행되는 거랑 이제 뭐 H200 요런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4 부분을 어느 업체가 또 선정을 할 것이냐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쪽이 움직여줘야 뭐 AI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뭐 로봇 그리고 AI 의료기기 이런 쪽이 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과 연초에 제가 루닛 얘기 드려서 수익률이 뭐 400% 500%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도 보시면 AI 쪽이 굉장히 미국장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됐을 때 이런 의료 AI 쪽이 강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핵심이 되는 그런 AI 쪽에 대한 그 대장주들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겠죠.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인 우상향 기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쪽에서의 탄력이 떨어지면은 나머지 후발군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징적으로 한 종목만 한 번 더 봐주세요, 본부장님. 유닛 관련해서는 유증 관련한 이야기들도 꾸준하게 추적하시면서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정 관련해서는 지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는 자리인지 한번 봐주신다면요. 뭐 일단 권리락도 진행이 됐고 네. 유상증자 물량도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지가 결국엔 핵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의 좀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뭐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단기적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 사업성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이 금액 자체가 얼마나 또 많은 조달이 나올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닛 인사이트에 가입한 2,000개가 넘는 그런 기업들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재계획률 보통 90%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신규적으로 가입되는 그런 기업들의 수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수익성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이런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진행을 한다면 단연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루닛에서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시장 전반적으로 무증, 유증의 민감도가 매우 높은 시점이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크리스토퍼 윌러 그 연준 의장도 대표적인 매파인데 이제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유증이나 무증 같은 경우는 뭐 특히나 유증은 더더욱 더 기업의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신규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업권들이 얼마나 빠르게 잘 진행이 되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긍정적이었던 주가 흐름들도 빠르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일정들 한 번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골고루 다양한 시선에서 이야기해드렸고요. 저희 이제 조금 작은 이야기 해볼 겁니다. 그런데 연속성 기대해도 될까요? 이게 핵심 포인트가 1, 2위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조각 투자 업계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증권 신고서 제출 또 한 번의 이슈화가 서울옥션 쪽에서 나오면서 STO 관련주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 PB님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전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부각이 됐는데 지금까지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쪽 그리고 상한가 종목이 포함된 쪽은 STO거든요. 어떻습니까? 다른 테마와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지 정말 수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지금 어떻게 저희가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을지 팁도 같이 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의 STO 관련주라고 좀 봤을 때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뭐 서울옥션 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고 거의 상한가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로 지금 서울옥션 블루를 뭐 11%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서울옥션 블루가 뭐 투자계약증권 증권 신고서를 뭐 접수를 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뭐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일단 이 STO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뻗어나갈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상한가로 갔다는 것은 저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이러한 같은 뭐 수급 쏠림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 역시 뭐 비트코인의 상승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말 펀더멘탈적으로 과연 이 사업들에서 뭐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기 좀 힘들고 전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PB님 저희 비트코인 강세 보일 때마다 뭐 NFT 관련주 볼 때 그럴 거면 가상화폐 직접 보세요라는 조언도 간간히 듣곤 하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정말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비트코인을 좋게 보신다면 비트코인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과 눈이 마주쳐서요. 짧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포인트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괜찮다. 네,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STO가 좀 부각이 된 이슈가 요번에 이제 그 관련된 뭐 MOU를 맺는 걸로 좀 추가로 부각이 된 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 금융당국에서 STO를 이제 본격적으로 승인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승인 임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국거래소를 같이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한국거래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자체를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좀 확대가 될 거고, 뭐 선진국의 사례를 보시더라도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는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각 증권회사부터 뿐만 아니라 뭐 미술품이나 이런 쪽에서도 조각 상당히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제도화되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이 서울옥션에서 진출한 것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가격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약간 증권을 발행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장이 조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최근 기조상으로는 저는 충분히 좀 핫하게 이벤트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내 매수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의 이슈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핫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랭킹5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이 다를 때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통 분모를 모아보다 보면은 투자 아이디어를 잘 자리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STO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 좀 속도 내서 짧게만 받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AS를 받아봐야 돼서요. 자, 가스 석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짧게만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반짝였다가 사그라들긴 했습니다.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한 번은 경험하셨을 테마,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새로운 테마일 것 같습니다. 7강구가 지금 꺾였다면 아직까지 뭐 단독 보도라서 확인할 자리가 좀 많아서일까요? 성격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 사실 부탁드려요. 이게 이제 7강구 때문에 올라간 건지 오펙 플러스 회의 때문에 올라간 건지, 맞아요. 유가도 있어서요. 네, 그죠? 그걸 좀 같이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 WTI가 이번에 또 2% 이상 좀 급등이 나왔고, 만약에 이 사실 그 향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유가에 대한 밴드 자체가 50%
50달러 수준도 나왔습니다. 50에서 지금 80달러 중반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이게 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 7광구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시겠지만 이게 마감 일정이 28년이거든요. 네. 상당히 좀 오래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과연 어떻게 이제 해저 유전을 개발하기 위한 탐사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얘기는 지금 전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일본과 또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속도가 당장 다음 달에 될지 뭐 반년 뒤에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슈만으로 이런 이 에너지 업체들이 굉장히 좀 급등하기에는 저는 사실상 좀 물음표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 이슈보다는 오펙 플러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맞고요. 특히나 움직인 종목군들이 뭐 이제 이 유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유통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유통되면서 좀 테마주로 형성된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 정리 받아봤고요.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두 분이 공통된 종목을 주셨고요. 모두 수익권입니다. 수익에 좀 차이가 있어서 조금 더 높으신 분께 그 해당 종목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께 먼저 칩셋 미디어 점검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93% 넘는 수익률 달성 구간입니다. 거의 100%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장에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신주 상장 일정도 금요일 날 있고요. 어떤 대응 지금 조언 주실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권리락 이후에 이제 물량이 12월 1일에 나오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조금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한번 끊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온디바이스 AI 쪽으로서 MPU가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이슈가 되겠지만 온디바이스 AI 자체가 25년 이후에 사실은 좀 오픈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많이 당겨져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내년에 뭐 갤럭시 탑재되는 것도 과연 얼마나 이런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과연 성과가 있을까에 대한 좀 물음표도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좀 이 PR 뭐 40배 수준으로 다 맞춰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물론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그런 종목군들도 사실 고점 거의 한 40배 정도 된 다음부터는 좀 주가에 눌림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이런 주가 비중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다른 방향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끊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끊어가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배재원 PB님과도 AS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오늘 강해지고 있는 오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 이동이라고 봐야 될지 반도체가 윗골이 달린 종목들이 많거든요. HPSP 역시 그래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최고가 41%. 지금 전략 짧게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HPSP 같은 경우에는 금일에 뭐 어느 정도 보이다가 꼬리를 좀 달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아직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뭐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HPSP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쪽에서만 현재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B님 이어서 원픽도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원픽을 준비한 것은 루닛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대로 좀 암 진단 관련해서 뭐 AI 관련주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여타 AI 뭐 의료 진단 관련 업체와 다르게 해외 확장성이 정말 가시화되어 있다. 더군다나 하반기에 추진 중인 기업 정부 간 거래 사업과 뭐 한국, 일본에서의 건강보험 적용과 같은 호재성 뉴스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기업이고요. 좀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잡아서 오늘 원픽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루니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늘어졌네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 배재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